할아버지의 은목걸이. 일부 기억 속의 은목걸이. 영호 할아버지는 올해 89입니다. 창가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할아버지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딸아이의 가슴에 올려주었던 낡은 은목걸이의 차가운 감촉과 그 안에 담긴 기억은 단 하루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영호 할아버지가 교복을 입던 20살 청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노란 은행잎이 가득한 대학교 교정에서 그는 수영이라는 이름의 여대생을 만났습니다. 수영은 도서관에서 항상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곤 했는데 햇살이 그녀의 긴 머리를 비출 때면 영호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서툴었지만 진실했습니다. 영호는 어머니께 물려받은 소중한 은목걸이를 수영에게 건넸습니다. 목걸이에는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그 안에는 영원이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걸 차고 있으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줘. 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걸이를 소중히 목에 걸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곧 작고 소중한 생명을 세상에 데려올 것이라는 것을. 2부 눈물의 선택. 1964년 겨울,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하얀 베네쩌 고리를 입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너무 어렸던 두 사람에게는 아기를 책임질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호의 집은 가난했고 수영의 부모님은 결혼을 극력 반대했습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은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밤마다 아기를 번갈아 안고 우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장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게 이 아이에게는 더 나은 일일까? 결국 두 사람은 평생 후회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운명의 날, 두 사람은 성모영화원이라는 편말이 붙은 낡은 벽돌 건물 앞에 섰습니다. 수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영호의 등 뒤에 숨어 흐느꼈습니다.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조심스럽게 작은 바구니에 눕히고 수영이 목에 차고 있던 그 은목걸이를 벗어 아기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자라렴. 부디 좋은 부모님을 만나 행복하렴. 아빠와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꼭 기억해줘. 속삭이는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화원 문 앞에서 돌아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3부 60년의 세월.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6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영호와 수영은 각자의 삶을 살았고 영호 할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절날 자식들과 손주들이 북적일 때도 밤에 홀로 잠자리에 들 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첫 딸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시린 바람처럼 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을 때에도 문득 내 첫째 딸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4부 마지막 여정의 시작. 89번째 생일이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미안했다고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다고 말해주고 싶구나. 할아버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낡은 기억을 더듬어 딸의 흔적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옛 성모영화원은
이미 헐리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기억을 아는 사람들도 세상을 떠났거나 찾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이곳저곳을 헤맸지만 돌아오는 것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록이 없습니다. 라는 막막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오부 기적 같은 연락.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할아버지는 딸의 가슴에 놓아주었던 은목걸이를 떠올렸습니다. 수소문 끝에 옛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그곳을 찾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오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직원은 할아버지의 간절한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먼지 쌓인 기록 보관함을 뒤졌습니다. 마침내 찾아낸 낡은 서류 한 장. 거기에는 할아버지가 딸을 맡겼던 그날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1964년 12월 15일 입원. 특이사항 은목걸이 하트 펜던트. 영원히 각인을 지니고 있었음. 입양일 1965년 3월 20일. 양부모 김씨 부부 부산 거주. 입양명 김지혜. 할아버지는 김지혜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6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지혜야. 내 딸 지혜야.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영우 할아버지이십니까? 저는 해강종합사회복지관의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찾고 계신 김지혜 씨에 관해 연락드릴 일이 있어서요. 육부 운명의 재회. 전화로 들은 소식은 할아버지의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지혜 씨는 좋은 양부모 밑에서 성장해 간호사가 되었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고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혜 씨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복지관과 영아원에 기부하겠다고 연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출생에 대한 기록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혜 씨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어요. 만약 친부모님이 자신을 찾고 있다면 꼭 연락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어릴 때부터 목에 차고 다니던 은목걸이 때문에 늘 궁금해하셨대요. 할아버지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7부 가슴 아픈 상봉. 부산의 한 요양병원. 할아버지는 복잡한 마음으로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병인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햇살이 잘 드는 1인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할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60대 초반의 지혜 씨는 병마와의 긴 투병으로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그 얼굴에서 어린 시절 수영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 씨의 목에는 60년 전 할아버지가 올려놓았던 바로 그 은목걸이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타나서 이 아이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오히려 혼란만 주는 건 아닐까? 할아버지는 간병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혜 씨는 행복하게 살았나요?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고 자식들도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지금도 자주 면회 와요. 그런데 항상 이 목걸이를 만지시면서 진짜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하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에필로그 영원한 사랑. 할아버지는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창문 너머로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마침내
딸을 만났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고 자신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은목걸이를 통해 자신들의 사랑이 딸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지혜야,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6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할아버지의 속삭임이 따뜻한 오후 햇살에 실려 병실 창문을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그때 잠들어 있던 지혜 씨가 은목걸이를 꼭 쥐며 평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마침내 느낀 것처럼. 사랑은 때로는 만날 수 없어도,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의 은목걸이가 그것을 증명하듯 두 사람을 이어준 사랑의 고리는 60년의 세월을 견뎌냈고 마침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